이 에스쇼콜라, 이 커피를 말하려면 우리의 시간을 약간 주마등처럼 지나쳐야만 됩니다. 그만큼 이 에스쇼콜라는 우리가 뗄 수 없는 이 모모스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에스쇼콜라는 저에게는 약간의 씁쓸함을 머금은 달콤한 커피입니다. 실은 이 에스쇼콜라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를 정말로 애정으로 들여다봐 주신, 정말 말없이 우리를 지켜봐 주셨던 그 한 분이 지어주셨어요. 아직도 저희는 이 에스쇼콜라를 볼 때마다 그분의 색감이 저절로 떠오르곤 합니다. 에스쇼콜라라는 커피는 사실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뿌리를 내렸던 우리와 또 이웃이 한데 어울렸던 그 시간과 기억을 아주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옛날 대부분의 카페에서는 하우스 블렌드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했었었는데요. 저희는 이 에스쇼콜라라는 이름을 가진 덕택에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이웃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는 원두 자체, 생두 품질 자체보다는 로스팅의 기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의 커피 재료는 현재와 비교했을 때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재료들이 많았죠. 재료 본연의 향보다는 로스팅으로 인해 발현되는 달콤한 향들을 더욱 부각시켜 주었습니다. 에스쇼콜라를 추출하기 위해선 몇 가지 갖추어야 할 게 있습니다. 먼저 기구입니다. 요즘은 하리오 카리타 웨이브를 많이 쓰지만 예전엔 기본 카리타, 멜리타, 고노 드리퍼를 주로 썼었죠. 이 영상에서는 카리타를 사용할 거지만 하리오나 멜리타 등 다른 드리퍼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에스쇼콜라는 커피의 쓴맛이 추출되지 않게 물의 온도 그리고 커피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쇼콜라는 2차 크랙이 진행될 때 배출한 커피로 저희에게는 가장 로스팅이 많이 진행된 커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향미보다는 묵직함과 이 무거운 향미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물의 온도를 조금 낮춰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에스쇼콜라는 저희가 추출하는 커피 가운데 가장 낮은 물의 온도를 사용할 거예요. 약 87도 전후의 온도가 가장 적절할 겁니다. 그리고 한번 추출할 때 17에서 18g의 커피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로스팅이 높은 커피는 양이 많아지면 쓴향이 너무 높아져서 이 에스쇼콜라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묵직한 향을 충분히 만끽하기가 어렵거든요. 분쇄는 코마넌테 그라인더 기준 27에서 28 클릭에 맞춰서 갈아주시면 되십니다. 자, 일반적인 커피 추출이 1대15의 비율이라고 한다면 에스쇼콜라의 단맛과 무게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1대10 정도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총량은 약 180g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한 번에 다 내리는 것이 아니라 뜸들이기 포함 5번에 나누어서 부어주게 됩니다. 뜸들일 때 쓰는 물의 양은 커피 양과 비슷한 16에서 20g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물을 붓는 순간부터 30초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30초가 되면
1차 추출은 40g의 물을 25초간 부어줍니다. 그리고 7초를 기다립니다. 2차 추출은 1차 추출과 같이 40g을 25초간 부어줍니다.